안도의 반등이 나왔던 어제 시장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이 여기에 힘을 더하면서 리스크 온 심리가 부각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 다 같이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가 4,000선을 지지한 가운데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기술주 급등 움직임 속에 우리 국내 IT 투톱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 오전 분위기입니다. 정규장 개장을 앞두고 프리마켓 시세에서 IT 쪽으로 분위기가 집중되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지지한 10만 원, 지금은 1.9%의 상승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는 62만 원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3%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급등 속에 오늘도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더 집중될지 주시하셔야겠고요. 현재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의 강세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앨범알 급등 움직임, 오늘 2차 전지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조방 원전으로까지 수급이 조금은 확산되면서 빨간불이 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간에 좀 급등 양상을 보였었던 금융주는 살짝 쉬어가는 패턴 속 KB금융은 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 2%의 급등 움직임으로 다시금 중국과 관련된 소비 키워드의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화장품에 이어서 오늘은 미용 쪽으로까지 확산되며 파마리서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의 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정규장에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는 하이닉스는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위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연속성 기대해보죠. 방금 말씀드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새롭게 ESS, 그러니까 AI 기판 관련 종목도로 등극하면서 9%의 급등으로 실적 이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도 들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광군제 기대감, 한국 화장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급락을 보였던 심택이 오늘은 3.54% 기술적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미국의 기술주의 급등,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된 AI 주도력. 오늘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전날에도 일부는 좀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종목들이 미리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반에는 셧다운이 종료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 이제 매크로적인 안도감에 이어서 AI 주도력에 대해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을 받고 오늘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며 재회복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SMC는 실적이 나왔고요. 월간 단위로 실적 잘 나왔는데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이후로 매월 발표하고 있는 그 월간 매출의 증가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간 증가폭 둔화되면서 17%나 올랐지만 아쉽다. AI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던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 시세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모습. 엔비디아 쪽에서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TSMC 쪽으로 웨이퍼 추가적으로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다라는 내용들도 일부 투심을 잠재우고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간밤 마이크론은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3사 중 하나인데요. HBM 측에서는 가장 비중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달려가는 그 이유의 근간에는 이 레거시 쪽의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된 중국의 구형 D램 가격이 기존보다 2배 폭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HBM으로 이제 라인이 전환되면서 쇼티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구형 D램 가격의 강세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호증권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 레거시 쪽도 잘하지만 이제 뛰어든 HBM에 대한 2027년까지의 수요는 견조하다면서 이 안에서의 지배력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5달러까지 보면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전망을 내놨고요. 엔비디아가 6%나 올라갔는데요. 요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 전망치가 550억 달러로 이제 19일에 실적이 나오죠.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K반도체의 방향성도 확인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50달러에 이어서 이제 다음 분기 4분기의 분기 매출액은 620억 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공행진할 거야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EPS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지금의 가격 부담, AI와 관련돼서 우려감들은 있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라면서 밸류에 대해서도 잠재우는 울프리서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시티그룹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목표 주가 220달러의 리포트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3사의 움직임 다 좋았었고요. 다른 반도체 목들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가는데 하이닉스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로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3% 넘게 상승하면서 62만 7천 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조정 속에서도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다만 외국인은 계속 하이닉스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 지배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수급 공방의 싸움, 그 위너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결국은 하이닉스일까요? 수급 패턴 보시죠. 기관이 집중 매수합니다. 다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담아가면서 크게 조정받고 21선 테스트에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 2%의 강세로 102,6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도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담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에 확인됐고요. 기관은 아직은 명확한 수급의 지속 패턴은 없습니다. 개인들도 담아가는 가운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의 수급도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오늘 꼭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투톱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는 하이닉스 91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도 제시가 됐죠. 그런데 조금씩 그 시선이 소부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리포트 하나, 소부장 리포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소부장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이렇게 5개 소부장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 근간에는 이제 EPS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HBM 강세, 디램 현물가 폭등, 조금 전에 미국의 기술주를 이끈 재료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쇼티지가 지속되면서 사이클의 장기화 시그널이 명확해지고 있고 2026년에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SK증권에서는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소부장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형사가 먼저 움직이고 이들이 공급과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명확한 사이클을 그려갈 때 이제 뒷단의 낙수 효과로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그 패턴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급등한 게 일부 멀티플 영향, 그러니까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프리미엄을 좀 줬다. 그런데 이제는 숫자가 올라갈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픽입니다. 원익 RPS, 이오테크닉스, 유니셈,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이제 본격적으로 IT 메모리사에서 조금씩 증설과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이들의 EPS 상향 조정은 더욱더 강력해질 거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당장 장비사들 눈여겨보시죠. 자, 대신증권에서는요, AI로 리포트를 오늘 내놨는데 구조적인 이제 투자 사이클로 잡아들고 있는 이 사이클의 장기화에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트 AI에서 이제는 피지컬 AI 확장 추세에 주목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고성능 연산 추론 중요하지만 네트워킹, 연결과 여기에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감각기관을 대체할 센서까지 매우 중요한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부장단에서는 이런 AI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앞선 리포트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네트워킹과 센서라고 보고 있고요.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기술은 CPO, 그러니까 기존 연결 기술에서 광학을 통합으로 해서 좀 어렵습니다. 저전력, 고효율, 계속 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키워드죠. 이런 기술로 대체되며 CPU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혜주로 거론된 종목들 보시죠. TFE, 사이닉 솔루션,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꼽고 있고요. 네트워킹과 센서 기술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모아가자는 전략 기억해 보시죠. 네, 다음은 2차 전지를 자극할 내용인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앨범알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추세적인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는 계속 떨어집니다. 테슬라도 중국에서의 판매가 아직도 부진하고요. 하지만 본업보다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될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바로 ESS 키워드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호실적입니다. 매출액 발표가 됐는데 1,437억 원, 컨센보다 못했고요. 손실은 예상했던 그대로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아주 본격화된 실적 성장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이제 AI와 ESS로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저점 딛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숫자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4만 원 그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ESS, AI, 히로박이죠. 지금 동박 안에서도 히로박 같은 경우에는 IT 기판의 기반이 되는 CCR의 원주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밸류체인에 진입하게 되면서 AI 기판 소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LB 기판 CCL 성장으로 앞으로 쇼티지 가능성, 히로박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아시겠지만 MLB 기판의 대장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외국인이 담으면서 아주 강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CCL의 대장 바로 두산이죠.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 출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히로박의 대장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오늘 시세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시세 잠깐 보시죠. 지금 예상 호가로 잡혀 있는데 10%의 급등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35,35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시가에서 크게 튀어오르게 되면 오늘은 좀 기다렸다가 다음 타점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 종목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고요. 회로박, IT 안에서도 말씀드린 MLB, 그리고 CCL, 회로박까지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IM증권에서 나온 ESS의 규제 강화, 여기에서 국내 셀 업체들의 기회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리포트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회로박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앞서 셀사들이 조금씩 미국의 북미 전기차 공장에서 라인을 ESS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액공제 종료되면서 캐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ESS 쪽으로 돌리면서 얼마 전 LG엔솔은 그리고 삼성 SDI는 테슬라와의 ESS 계약을 맺기도 했었죠. 이런 맥락이 조금 더 거세질 거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셀 3사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ESS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리 옮겨서 찐 수혜주 전략 바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0.9% 올라 마감됐거든요. 지금 호가 분위기는 이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의 상승 4,116선, 코스닥은 892선으로 상승 출발 앞둡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헤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확실히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셧다운 종료가 된 건 아닌데 그 기대감을 반영하며 리스크 온. 일단 기술주가 살아났는데요. 김경국 과장님,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 신고가잖아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63만 원의 신고가 도전하게 되면 기존 뷰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조정 끝이고 사도 된다로 전환하십니까? 네, 여전히 지금은 기술적인 과매수권이 맞고 조금 모멘텀이 하나 더 붙은 게 일단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은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조정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내년 실적을 끌어온 PBR 기준으로 여전히 뭐 2.34배에서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론이 여전히 PBR 기준으로 3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차이는 사실은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이제 12월 초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이닉스가 좀 강제적으로 이제 자사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장의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강하게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캐파 증설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지만 일단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러 내러티브가 좋지만 여전히 제조업 기관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2배 이상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전망치가 대략 한 60조 원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 100조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캐펙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이익은 늘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하지만 그러니까 볼륨이 커지는 국면은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략 분기 한 20조 원 정도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기준으로 지금 주가 수준은 대략 내년 영업이익 80조 원 정도로 수준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시각은 아마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에 맞춰질 텐데 지금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을 조금 내렸거든요. 13조에서 12조 원은 내렸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런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아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천천히 팔아도 되는 국면이 맞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리스키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증설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리포트에서 굉장히 소부장을 미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쪽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내년에 캐펙스 투자가 있는데 제한적?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부장 말씀드릴 때 원익 IPS와 테스 같은 종목은 삼성향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내년을 보고 조금 일단은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업체들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캐펙스 투자가 진행되고 나서 장비주 발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에 장비 발주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럼 두산,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만 맞습니다. 홀딩입니까? 그쪽은 여전히 네. 좋습니다. 네네. 실적 나와서 정규장에서 저희 두산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황제주 등극인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정호 팀장님, 2차 전지가 지금 상승 출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앨범알 움직임 좋았었고요. 본업보다는 확실히 ESS 쪽으로 모멘텀 받아가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재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이것도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뭐 바닥권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롯데 에너지 멀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 시장에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ESS를 떠나서 이제 회로박, AI랑도 직접적인 연관성과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당장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28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지박보다는 회로박 쪽에서 영업이익이 더욱더 상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멀티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재평가가 될 가능성 물론 똑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도 바닥권 대비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롯데에너지 멀티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시세를 어느 정도 분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한 번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 왜 ESS로 가면 더 좋아질까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EV 산업보다 ESS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정도가 높아지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회로박까지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근데 기존 양극재 회사들보다는 한 차원 더 높게 평가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37,000원 도달. 이제 증권가 목표가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일단은 호가로는 10%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포인트 들어봤고요. 오늘 링크솔루션 네이버 두 분 가져오신 관심주인데 정규장에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